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세대 아빠 손철입니다. 네, 포트인 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정부가 바뀌었는데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가열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만큼 아직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동산 쪽 관련돼서 이제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흐름이 보인다라는 주제인데 이 무슨 내용이죠? 사실 제가 최근에 인상적인 걸 한번 봤는데 삼성역 근처를 가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했더니 이제 모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게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거에 이제 청약을 하려고 사람들이 길게 이제 늘어서 있는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대규모 물량들이 분양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느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관성대로 현재 투자를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게 내가 과거에 또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걸 보려면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고 뭐 이게 뭐 사견이지만 앞으로 이럴 것 같다 이런 것들 짚어드리게 되면 좀 청취하신 분들이 좀 참고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심리라는 요소가 이제 많이 큰 영향을 미치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냉정하게 한번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1.25%로 이제 동결을 했는데. 이제 동결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물가가 좀 뭐 오를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자산은 버블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대출받기 좀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중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시중 금리는 왜 오를까요? 작년 한 8월부터 시중 금리 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시중 금리라는 거는 기준 금리에서 이제 가상 금리를 붙인 거죠. 어찌 보면 시장은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을 반영을 돌아섰고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작년 8월의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에는 기준금리가 1.25%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플러스 1.4%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기준금리는 1.25%,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플러스 1.96%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앞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좀 이제 접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주택 시장을 볼 때 금리라는 게 왜 중요한 요소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남의 돈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집 사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자 부담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10년 전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그러면 한 2007년 뭐 이때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제가 이때 정확하게 답을 드리면 좋은데 그냥 제 러프한 기억으로는 한 7%선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나요? 역시 대단하신데. 이거 이제 짠 거 같아. 절대 짠 게 아닌데. 맞아.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이때요. 기준금리가 4%, 5% 뭐 이랬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7% 뭐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는 이자가 2배였다는 건데 최근 이제 계속 저금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계속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정말 부채를 동원해서 집 살 때냐 지금 금리 높아지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가격 추이를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온기가 돌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매 가격 기술을 보면 2012년에서 가격이 폭락 한번 했다가 20-30% 정도 감면했다가 지금은 저점 대비 이제 회복되는 단계인 거죠. 네. 저점 대비로서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상승한 걸 보이지만 실질적 2012년 고점 대비로서는 이제 떨어졌던 게 회복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1년 정도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죠. 그렇죠. 예. 횡보하는데 여기서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격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왜 가격이 갑작스럽게 높아졌냐면 저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이제 경제부총리가 청약 자격도 완화를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년만 뭐 청약 통장 부으면 1순위 해줄게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집값 대비 대출 비율도 원래 뭐 큰 70%로 더 높여주고,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받아서 집 사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제 낮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채를 동원해서 이제 집을 사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 정책적으로 보면 뭐 전매 제한을 또 한다라거나 뭐 대출도 이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가격이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서울뿐만이 아니고요, 실제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보면 거의 유사하죠. 수도권 네. 자체는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런 측면들을 보시면 되고. 이제 혹시라도 그 청취자분들은 지금 이 자료가 당연히 안 보이실 거고요. 네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그렇군요. 동영상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같이 뭐 청취하시면서 그 도표 보시면 아마 이해도는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1년 정도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금리 인상기가 될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 광역시들은 데이터가 재밌어요. 저는 제가 많은 데이터를 그려봤지만 이런 데이터 처음 그려봤습니다. 갑자기 그 뭐 우상향처럼 가다가 지방 광역시 전체적으로 2015년 한 4월 달에 점프업을 하죠. 가격이. 근데 네. 저 때가 어떤 때냐면요, 민영 택지 지구에 건설되는 민영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사실상 폐지한 정책이 나오자마자 저런 식으로 점프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고, 사람들이 실거주 개념보다는 분양권 사서 팔려고 막 이런 걸 이제 사기 시작했고,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인근 지역 집값까지 뛰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뛰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이후로 횡보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포토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 서울 중심부나 수도권과 지방은 그 가격 패턴이 많이 달라요. 그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2년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다가 2014년, 15년부터 이제 반등하면서 전 고점 수준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전혀 뭐 가격이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수도권만 가열 상태에서 빠졌고, 지방은 거의 그 제자리였죠. 제자리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제자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은 안 됐던 거죠. 공급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뭐 건설사들이 집값도 안 오르는데 공급해봤자 재미가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에사다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규제가 풀리고, 그리고 당연히 공급이 없었으니까 그에 따른 공급 부족이 같이 겹치면서 가격이 이제 2015년부터 급등하는 현상. 그렇게 지금 이제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력이 움직인 게 2000년대, 2010년 전에 이때 한참 그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자 내지 투기했던 세력이 빠지면서 이제 지방광역시 그렇죠. 쪽으로 옮겨서 있다가 요즘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조금 옮겨간 부분들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인데, 저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좀 여러 가지 가격적인 패턴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패턴을 보시면은 하여튼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하여튼 완화 뭐 이런 거였습니다. 완화. 네, 무조건 완화하자. 그러니까
정책이 그거였어요. 그냥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뭐 최경부 총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뭐 말은 안 했는데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 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했죠. 네. 청약제도 개편해가지고 1순위 늘렸죠. 그렇지. 2015년 4월달에 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탄력 적용하면서 가격을 높여놨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 하반기부터 이제 가계부채를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담보대출도 뭐 분할 상환으로 좀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대출 규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물량 축소하고 중동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혼재가 되면서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것들이 이제 완화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이제 수요에 대한 억제책들이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 가격은 아까 그 수도권이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예.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뭐 분양권 사서 돈 벌겠다 이런 개념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당분간은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 IMF에서 중국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락시켰습니다. 이유는 부채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강등 배경을 설명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최근 1분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 신용 자료 그 신용 대출 현황에 보면 대략적으로 규모가 1,360조 정도가 돼요. 네, 상상도 얼마 상상도 안 된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비슷하게 IMF에서도 또 경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8월 달부터 한국 국가 보고서에 의하면은 주택 대출 등 가계 부채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이제 DTI라든지 이런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출 걸 권고를 하고 있는데, 즉 그 말의미는 뭐냐면요, 더 이상 대출에 대한 확장이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태워서 집을 사시는 분은 없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당연히 빚을 내고 레버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가 싸니까 당연히 너도 나도 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그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점차 대출 규제가 완화보다는 이제 다시 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은 가격 대비 선행지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2011년도에 그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낸 적도 있어요. 주택 가격과 이제 거래량의 관계. 그러면 거래량이 보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늘었어요. 큰 폭으로 늘었는데 약간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거래량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꺾였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고 지방 광역시도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방 광역시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대구 특히나 많이 꺾였고요. 부산 뭐 하여튼 대전 정도만 제외하고 다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꺾였다. 근데 아직까지 가격은 횡보다. 근데 거래량이 선행지수다라는 것들 감안했어요. 물론 이것만 딱 보긴 그렇지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라고 보기 어렵고, 네. 여기에 금리까지 높아지고 이렇게 아까 가계부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돈 빌려서 집 살 사람들 거의 다 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 이거 팔려고, 나는 이게 실거주 개념이 아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빨리 좀 털고 나와야 될 시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죠, 폭탄 돌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점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가격을 제대로 따져봐야지 무조건 그냥 사면 돈대 이런 개념으로 갔다가는 그게 만약 폭탄이었다가는 정말로 이제 진짜 이제 신용불량자 그냥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진짜 주의해야 될 시점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 왜 가계부채 이슈는 당연히 부동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 가계부채 대책을 이제 부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리가 있었다는 거죠. 즉 어떤 그 고정금리라든지 분할 상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과거 정부에서는 이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통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게 뭐냐면, 이제
빚이 증가 속도인 거죠. 즉 과거 정부에서 LTV, DTI 규제를 풀면서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생각보다 빚 증가 속도가 2015년, 16년, 17년도에 가속화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신호를 줬죠. 이제 돈 갚을 사람한테 빌리고, 돈 갚을 사람만 빌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갚아라라는 신호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새 정부 들어서 발표의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인 시장에서 조금 더 입김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셋 아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보자, 방향성을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카톡에 속지 말자. 카톡이 맨날 어디 분양하니까 거기 돈 되니까 사라 뭐 이런 거 저도 한 번씩 봤는데 조금 무엇인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항상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남만 믿고 하지 말고 데이터 보고 하자. 이건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지금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용이면 말 그대로 수익률에 대한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로 보자. 그나마 지금 이제 서울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서민들한테 남는 게 집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가고 대신에 그만큼 큰 리스크도 짊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본인 재무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타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